안녕하세요. 이박사 아카데미 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진석 교수님 2탄 되겠습니다. 2탄. 나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 버릇없게 살자. 라는 제목 되겠습니다. 버릇없게 살자. 굉장히 좀 안 맞는, 그런 느낌이죠.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법.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사실 버릇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익숙한 것, 당연한 것, 정해진 것들에 한번 고개를 쳐들어보는 일이지요. 왜? 익숙하게 하는 것, 편안하게 하는 것들은 자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관습이거나 이념이거나 가치관이거나 그런 것들이죠. 인문학의 기본 출발은 생각입니다. 인문학은 출발부터 생각과 함께합니다. 철학의 출발 자체가 믿음의 체계인 신화로부터 벗어나면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철학, 즉 인문적 사조가 시작되기 전인 신화의 시대에 인간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믿는 일입니다. 이 믿음을 거부하고 믿음의 대상에 고개를 쳐들고 인간의 길을 가겠다 하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이때가 바로 철학의 시작입니다. 바로 인문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의 시조를 탈레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탈레스의 유명한 말 아시죠? 이 세계의 근원은 물이다. 이 한마디 말이 그를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등극시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최초입니까? 텔레스 이전 사람들은 이 세계의 근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바로 신 혹은 신들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탈레스 이전 사람들이 모두 이 세계의 근원을 신이라고 믿고 있을 때, 탈레스는 과감하게 이 세계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세계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탈레스의 판단이 신의 계시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진 믿음의 체계를 따른 것도 아니며 오직 탈레스 본인의 생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는 작업을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최초의 혁명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사실 인간이 신을 벗어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독립과 관계되죠. 철학은 신화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을 벗어나서 생각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세계로 진입하는 일입니다.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최초의 철학자는 노자와 공자를 치지요. 그들 이전의 중국 사람들은 이 세계의 모든 일을 하늘이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자와 노자는 이 하늘의 결정력, 즉 천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인간 삶의 의미와 질서를 인도할 어떤 틀을 만들려고 하였지요. 그것이 바로 도라는 것입니다.
공자나 노자의 도도 믿음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히 생각의 산물이죠. 르네상스 인문학도 중세의 신의 세계에서 인간이 고개를 쳐들고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과입니다.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품을 벗어나려는 생각을 시작한 인간들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버릇없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은 출발부터 버릇없는 짓이었습니다. 인문학은 생각이다.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항입니다. 한번 버릇 없어져 보는 것이죠. 한번 고개를 쳐들어 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는 특히 이념의 억압과 지배, 신념에 대한 신뢰가 특히 강한 사회 같습니다. 한국 사회를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회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행복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으로 이 사회를 채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의 나라입니다. 반면 출산율은 꼴찌지요. 어느 통계를 보니 청소년의 40%가 자살을 생각해봤고 9%가량은 자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의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는 참 행복해 랄지, 나는 아주 즐거워 랄지, 이야 진짜 재미난 하루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요? 그런 말들 말고 아 너무 힘들어 랄지, 정말 우울해 랄지, 오늘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 랄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아니 자신부터 그렇지 않나요? 요즘은 만나서 하는 인사말이 심지어 요즘 힘드시죠? 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겁니까? 내가 느끼는 겁니까? 행복을 느끼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나입니다. 우리는 느낌을 함께하지 못하지요. 집단은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단은 이성이 지배합니다. 비율과 계산이 지배하죠.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이념입니다. 이념은 원심력이 있습니다. 이념은 계속 높아지죠. 그러니까 순수를 지향합니다. 선명성 경쟁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순교자적 경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누가 더 순수한가? 누가 더 맹목적인가? 누가 더 철저한가? 이것만 사명으로 남기 때문에 광신도가 나옵니다. 맹목적 수호자들이 나오죠. 그렇게 이념이 높아질수록 자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자기의 구체적인 삶하고는 아주 먼 거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념이나 신념을 기준으로 놓고 평가해서 아름다운 일상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름다움은
여러 사람들의 합의에서 저 위에 걸어 놓은 것이니까요. 저 높은 곳에 걸려 있는 이념과 구체적인 일상 속에 나 사이에는 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벌어진 틈 사이에서 인간은 방황합니다. 그 틈이 크면 클수록 불행하다는 느낌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자존감도 낮아집니다. 이것이 불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일 앉아서 자학을 하죠.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저 이념에 비하면 나는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저 기준에서 보면 나는 분명 바보야. 나는 결함이 있는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이념입니까? 일상입니까? 일상이죠.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실제 세계지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를 존재하지 않는 이념으로 재단하려고 한다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실제 세계가 당하게 마련입니다. 일상이 피해를 보죠. 왜냐? 이념은 피해를 볼 대상이 없어요. 원래 없는 거니까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고 포장된 채로 권위만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이념과 신념을 보편적인 것, 객관적인 것, 내지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칭송하면서 진리로 확신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일시적으로 옳은 것이나 유용한 것일 수는 있어요. 근데 보편적이며 객관적이다. 아마 거의 거짓말일 겁니다. 따지고 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격입니다. 학교는 하나의 이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덕목이지요. 무엇에 순종하죠? 성적, 공부, 학습, 대학 입시 등을 잘 해낼 수 있게 만들어진 기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이 절대화되어 있으면 이 절대 기준을 근거로 학생들은 서열화가 됩니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는 이 서열화가 단순히 학습의 능력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 자체의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곳에서 혈기방장하고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온전히 버텨나겠습니까? 이 절대 기준에 의한 서열화의 맨 끝에 있는 학생일수록 그 학생은 자기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겠지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존엄성을 갖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불행입니다. 인격적 왜곡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긍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긍정이라는 것은 잘나고 좋은 모습의 나만을 긍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못나고 일그러지고 추레하게 보이는
나 역시 자신입니다. 못나고 일그러지고 추레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그러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체하고 있는 기준에 비춰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 책임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들을 함께 긍정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잘나게 보이는 것도 나이고 못나게 보이는 것도 나입니다. 잘난 나만 받아들이고 못난 나는 외면한다면 진정 자기가 자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적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인 사랑을 받지 못한 개는 밖에 나가서도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일, 자기가 자기를 믿지 않는 일, 이것은 천덕꾸러기로 자기를 밖에 내보내는 일과 같습니다. 불행의 시작이죠. 자신에 대한 무한 애정,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무한 애정,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으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